오늘은 인공지능과 철학에 관한 논문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자율적 도덕 행위자일 수 있는가에 관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지으신 신상규 교수님은 이화여대의 교수님이시고요. 포스트 휴머니즘에 관련된 저서에 많이 이제 관여를 하시고 글을 쓰시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문을 보면은 도덕 행위자의 개념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다. 그런데 도덕적 함축을 갖는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AI의 등장은 이러한 행위자 개념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는 AI에 대해서 도덕 행위자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에 있어서 행위자성에 걸맞는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른 이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을 수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은 인간보다는 낮은 차원으로 이제 수정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 도덕적 행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경우에 그 AI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요지의 논문입니다. 먼저 이제 제임스 무어가 인공적 도덕 행위자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눴는데요. 그의 분류에 근거해서 논문의 내용을 이제 많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4가지로 나뉘고 있거든요. 기계에게 귀속될 수 있는 행위자성. 그 중에 첫 번째로 윤리적 영향 행위자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카타르의 낙타 경주에 사용되는 로봇 기수. 이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인신매매로 팔려온 어린 소년들이 기수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 기수가 도입이 되어서 이 인신매매와 어린 노예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중요한 윤리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경우에 이 로봇을 윤리적 영향 행위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묵적 윤리 행위자입니다. 비윤리적인 결과를 방지하도록 그의 행동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기계입니다. 윤리적 규범을 명시적인 방식으로 포함하지 않았고 내적인 기능 자체가 암묵적으로 윤리적 행동을 촉진하게끔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이다. 예를 들어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나 뱅킹 소프트웨어,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무어가 말하는 이상의 2가지 행위자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될 자율성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철저하게 설계자나 사용자의 통제 안에 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없다. 세 번째는 명시적 윤리 행위자입니다. 이 단계의 기계는 윤리적 개념이나 규칙을 명시적으로 표상을 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윤리적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 다양한 형태의 규범 논리학을 포함하며 윤리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앤더슨의 제레미, 로스의 직견적 의무 이론을 구현한 WD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춘 AI에 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으로 온전한 윤리 행위자가 있습니다. 이 온전한 윤리 행위자는 명시적인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을 정당화하는 데 능숙함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평균적인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갖춘 AI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즉 기능적인 수준에서 윤리적 행위를 어느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저자의 입장은 명시적 윤리 행위자로 분류될 수 있는 AI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 기능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윤리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수준에서 이 도덕적 행위자로 AI를 인정할 수 있다와 관련돼서 참고사항입니다.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을 인간이 갖는 특성과 분리하여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의 선구적인 사례로는 플로리드와 샌더스의 신도가 있다.
이들은 행위자의 개념으로부터 의도나 의식과 같은 심성 상태를 요구하는 강한 의미의 도덕적 책임 개념을 분리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대안적 정의를 제안했다.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상호작용적이며 자율적이고 적응성을 갖춘 시스템이다. 이들의 제안은 어떤 시스템이 상호작용성, 자율성, 적응성의 세 가지 기능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면 도덕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적이라는 말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구글의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자율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개입이나 판단과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AI가 자율적이라고 말할 때 일자적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특징도 바로 그런 정도의 자율성이다. 빨래의 재질이나 양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세제나 세탁 코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세탁기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행위 자유도를 갖고 있다.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해서 달리 반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를 1차적인 수준의 자유도라고 불러보자. 그러나 이 경우 가능한 입력과 출력상의 집합은 이미 유한하게 고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금 문제가 되는 AI는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 이 2차 수준의 자유도는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산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 내적 상태로서의 알고리즘 자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알파고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기보들로 이루어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바둑을 두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가능한 입력과 출력의 대응상이 미리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알파고가 어떤 규칙을 따라 착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어가 말하는 명시적 윤리 행위자의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AI가 모두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명시적 윤리 행위자라고 해서 모두 자율적 행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명시적 윤리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AI가 단지 체스판의 다음 수를 계산하듯이 주어진 지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행동의 쾌락 유발 정도를 단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충분한 자유도를 갖추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의 유사성을 토대로 모종의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사례에 대한 판단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자율행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반면에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갖춘 AI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윤리행위자인 것은 아니다. 2차 수준의 자유도는 필요 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윤리행위자이기 위해서는 윤리적 범주에 입각하여 윤리적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즉 명시적 윤리행위자로 분류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명시적 윤리행위자의 요건을 만족시키면서 온전한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갖추고 있다면 기능적인 수준에서는 이 자율적 도덕 행위자로서의 행위 주체성을 갖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본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AI는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갖는 AI이며 자율적 행위자의 개념 또한 그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반론들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자율성에 관한 거를 고찰을 하면서 이제 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철학자들은 이성적 숙고를 통해 자기 이법 및 자유의지의 행사라는 다분히 칸트적인 생각을 통하여 자율성의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엄격한 자율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도덕행위자의 범주를 구획하는 것은 매우 축소적인 방식이다. 자기 입법적인 성격의 행위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만이 자율적 행위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일종의 규범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인간 성인을 모두 자율적인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천적 관행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자기 입법적인 의미의 자율성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칸트적인 강한 의미로 사용할 것을 고집한다면 AI에게 기속되는 자율성은 그런 엄격한 의미의 자율성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행위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칸트적인 강한 의미 말고 그보다 낮은 단계의 자율성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자율성의 개념을 AI에게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입법성의 조건도 원리적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자기 입법성의 조건을 보다 우호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은 결국 이 행위의 의도, 목표, 결과 등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인 믿음, 욕구에 해당하는 심성 상태를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심성 상태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하는 2차적인 심성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말하자면 세계에 관한 1차 상태와 그 상태들에 대해 메타적으로 반성하고 평가하는 2차 상태의 구분과 같은 위계적 구조를 띠는 존재만이 윤리적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건이다. 해결해야 할 철학적 문제는 남아있지만 AI가 그런 심성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어떤 원리적 난관이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AI와 같은 실리콘 기반의 인공적인 기계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기능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면 심성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 기능주의의 주장이고, 이 기능주의적 이해가 현재 대다수의 인지과학자, 철학자들이 수용하는 입장인 것을 감안한다면 AI의 행위자성을 논의하는 맥락도 달리 생각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AI는 대상, 인간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이나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다음 행위를 결정하는 내적 상태 혹은 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갖는 AI이다. 이러한 기능적 구조를 갖춘 AI라면 윤리적 행위자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충분히 복잡한 심성 구조를 갖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 기능적 구조로 심적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앞서 말한 2차적 심성 상태를 가지는 복잡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고, 따라서 자기 입법성의 조건도 구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동되는 결정론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제되어야만 하는 자유의지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연세계의 일부로서 인간을 물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작용을 떠받치고 있는 두뇌나 신경계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이며, 우리가 아직 풀어내지 못한 모종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 자유의지의 차원에서도 어떤 범주적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리 프랑크푸르트라는 학자는 2차적 의욕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유를 이해하고 있다. 이 2차적 의욕이라 함은 1차적 욕구를 갖고자 하는 2차적 욕구를 말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따르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1차 수준의 욕구를 2차 수준의 욕구에 따라 반성적으로 평가할 때 그것이 2차 수준의 욕구에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였다면 그러한 선택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선택으로 인정된다. 여기서 2차 수준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구조인 고차적이고 통합적인 가치지향이나 선호 판단의 원칙이다. 2차적인 선택을 책임의 귀속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자유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자기 반성적인 선택 능력은 앞서 논의했던 2차적인 메타 상태의 심성적 구조를 통해서 충족될 수 있다. 2차 수준의 자유도를 갖는 AI가 그러한 심성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재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I가 갖는 2차 수준의 욕구에 해당하는 가치 지향 같은 것들은 그런 것을 주입하는 것은 인간 프로그래머이다. 그런 점에서 AI는 자신의 선택을 인간에 의존하고 있는 타율적 존재에 불과하기에 결코 자율적 행위자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인간과 AI 사이에서 존재하는 차이는 절대적인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이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경우 행위의 선택은 추구하려는 가치나 이상, 좋아하는 것의 선호체계 같은 요소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유전적 소질, 그리고 양육, 사회화라는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형성된다. AI에서 이러한 과정을 대신하는 것이 인간 프로그래머와 기계학습의 역할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과 AI 사이에는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가 행위자의 자율성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한다는 의심은 여전히 가시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인간의 경우 그 가치나 선호 체계가 역사적 과정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되거나 조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그것은 인간의 관점이나 자발적인 선택을 반영한다. 이와는 달리 AI의 가치나 선호 체계는 전적으로 인간 프로그래머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한 인간들의 윤리적 데이터에 의해서 조작되고 결정되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AI 자신을 위한 AI의 윤리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윤리이다. 따라서 AI는 인간과 달리 진정한 자율적 행위자일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미래에 가능한 AI의 가치나 선호 체계가 1차적으로 인간의 윤리를 반영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AI가 도덕 행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자로서 인간이 갖는 모든 특성을 이 AI가 그대로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의 한 발현일 뿐이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인간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차원에서 제한적인 의미의 자율적 행위자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적 동등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AI를 자율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책임 귀속의 어려움을 들어서 AI를 자율적 행위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도덕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선결 조건들이 AI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 충족될 수 있음을 논증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조건들이 만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I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반직관적으로 들린다. 만약 AI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당연히 자율적 행위자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 AI가 활용되는 경우는 대개 인간이 AI의 도움을 빌려서 어떤 일을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모든 일을 AI가 수행하더라도 인간은 AI의 배치나 활용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주체이다. 이때 우리는 해당 행위를 수행한 주체를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AI를 협력 파트너로 포함하는 일종의 확장된 시스템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를 확장된 행위자라고 불러보자. 확장된 행위자는 인간이나 AI의 행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책임 귀속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의 구획 조건을 인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동원되는 비인간 AI를 포함한 리소스의 총합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1차적으로 책임을 묻게 되는 대상도 확장된 행위자로서의 그 시스템이 된다. 그 시스템에는 인간뿐 아니라 AI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AI에게 행위자성을 부여하는 일은 오늘날의 복잡한 도덕 현상 속에서 AI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당한 관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자성에 걸맞는 책임의 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는 결과에 대한 응보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예상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부과되는 책무성으로서의 책임 개념이 더욱 중요해진다. 앞으로 중요한 도덕적 귀결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의 주체가 더 이상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오늘날의 초연결 사회에서 자율적 AI가 전혀 예상치 않은 재앙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책임 귀속만으로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그것이 갖는 행위 능력에 비례하여 폭넓게 부과되는 윤리적 성격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와 같은 대응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의 책무성은 자신의 행위가 가질 도덕적 파장이나 결과에 대한 최선의 정보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최선의 규범적 행동을 해야만 할 예방적 의무를 의미하고 있다. 책무성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윤리나 도덕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윤리를 생각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은 행위자의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후적인 처벌과 보상의 윤리학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자의 보편적 책무성과 그에 입각한 예방적 점검의 윤리학이다.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 덕분에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새롭게 상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 논문의 내용을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예전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논문이 역시 이제 이 AI의 자율성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과 함께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은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문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논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